김재현 최고위원 모시겠습니다. 최고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지금 국회 상황이 굉장히 긴박하게 돌아가는 것 같은데 우선 오늘 뭐 시정연설이라고 이재명이가 국회에 오는 모양인데요. 네. 어제 저것들이 추경호 원내대표를 구속영장을 청구해 놓고 지금 오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뺨 때리고 어르고 뭐 하여튼 뭐 그러는 것 같은데 지금 국민의힘이 과연 그 시정연설을 보이콧 할 거냐 말 거냐를 가지고서 지금 의총을 연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뭐 당연히 네. 그 시정연설 보이콧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시정연설이라는 것이 사실은 대통령이 국회에 예산안을 제출하고 네. 그에 대해서 국회에 와서 이제 설명하는 자리인데 그것은 여당과 야당의 공히 지지를 받고 국민들에게 이제 내년도 나라 살림을 설명하는 자리거든요. 그리고 야당이 협조를 구하는. 야당이 우리 정부가 이런 정책을 추진할 테니 예산을 잘 심사해서 좀 도와달라 그런 취지인데 네. 아니 그 야당 원내대표를 그것도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로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거든요. 예. 특검이 한 것이지 우리하고 관계없다라고 백날 떠들어봤자 온 국민들이 그건 다 아는 일이고. 그건 트럼프한테도 안 먹혔어요. 예, 그럼 뭐 자기들이 기존의 검찰도 믿지 못해서 민주당이 임명하는 특별검사를 출범시키려고 만든 게 이 특검이고 예. 그 목표는 뻔히 알고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 국민의힘을 내란 동조 정당으로 만들어서 해산시키겠다는 목표에 따라서 그렇죠. 착착 예. 하나씩 진행되고 있거든요. 네. 그것을 에이펙 끝나자마자 그 영장을 청구하고 지금 탄압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우리가 둘러리로 가서 국회에서 박수 쳐주고 인사하고 그게 사실 국민들에게 힘 빠지게 하는 일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사실 많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지금 이 정치 상황을 정말 한편으로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한편으로는 두 주먹을 부르르 떨면서 분노하고 있는데 거기 가서 한쪽에서는 원내대표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서 반발하면서 우리가 사수해야 된다, 지켜야 된다, 야당 말살 음모를 중단하라 이렇게 말하면서 또 한쪽엔 네. 국회에 가서 박수치고 인사하고 이것은 말이 안 되죠. 예, 저는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당이 결기를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뭐 의총에서 저는 보이콧으로 결정이 날 거라고 그렇게 믿습니다만, 예. 우리 김재현 최고위원이 의총장에는 들어가서 발언을 할 수 있나요, 최고위원은? 의원총회에 최고위원들을 불러서 네. 발언을 듣는 경우가 있는데 네네. 보통의 경우에는 의원이 아니면 잘 가지 않습니다. 과거에 이제 원내 그러니까 의원이 아닌 원외대표 시절에도 예. 통상적으로 당대표가 가는 경우도 있지만 네네. 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렇군요. 뭐 요즘은 근데 송원석 원내대표가 워낙 날이 서 있어가지고 네. 뭐 의총을 잘 이끌어갈 거라고. 네. 그리고 장동혁 대표도 네. 당대표가 원내에 있는 그 의원 그렇죠. 신분이기 때문에 항상 의원총회에서 참석해서 그 당의 방침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당과 관련된 그 뉴스 하나를 더 제가 질문을 드려야 되겠네요. 그 윤리위 여상원이 윤리위원장인데 뭐 임기가 뭐 얼마 안 남아서 그냥 버티고 있는 모양인데 도대체가 새 지도부가 들어서면 제일 먼저 윤리위하고 당무감사위가 바뀌는 거잖아요. 어쨌든 여상원이가 어제 그저께 이 뭐 김정혁이한테 그냥 주의만 주는 징계가 아니다라고 또 설명까지 해요. 그러면서 정말 제가 용서할 수 없는 게 뭐 지가 판사 출신이면 판사 출신이지 굳이 장동혁 대표를 거론해서 뭐 판사 출신으로 아는데 자기보다 한참 후배라는 둥 뭐 이따위 소리까지 기자들 앞에서 해대고 있습니다. 저 이거 그냥 놔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하여튼 윤리위원장 저는 뭐 개인적으로 전혀 모르는 분이고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도 모르고 또 특별히 뭐 그런 관심도 없습니다. 그런데 김종혁 전 지명직 최고위원이죠. 이분이 사실 최고위원으로 임명된 후 또는 그 전부터 해서 당에 과연 도움되는 일을 하신 적이 있는지 저는 조금 의문입니다. 그리고 예. 늘 내부 분란을 일으키고 내부에 있는 사람들 저격하고 심지어는요 사실도 아닌 내용을 가지고 막 공격을 했거든요. 예, 예. 그래서
언론인은 사실 팩트 체크가 중요한데 그것조차 없이 그냥 뭉뚱거려서 공격도 하고 비난을 퍼부었었는데 사실 정당이라는 것은 정견을 같이 하는 사람들은 모임이라는 게 사전적 의미이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 점에서 김종혁 전 최고위원은 굉장히 아쉬움이 많은 분이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징계에 넘어간 것도 결국은 당시 당의 그 대선 주자를 공격하고 네. 폄훼하고 당에 대해서 해당 행위를 했다는 그 명목이었잖아요. 네, 네. 그러면 그에 대해서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것과 관계없이 요즘 입을 다물고 있다. 뭐 그런 이야기인데 요즘까지 입을 열면 그거는 더 가중처벌 사유겠죠. 그러나 그러면 이제 그렇게 늘 당내에 발목 잡고 해당 행위 해도 된다는 거를 공인해 준 것이거든요. 예. 그러면 장동혁 대표께서 당에 대해서 충성심, 당에 대한 기여도를 네. 중심으로 해서 공천도 하겠다. 그리고 싸우지 않는 자는 뭐 배지 떼라 이렇게까지 네. 이야기했는데 이게 뭐냐는 거죠. 사실 김종혁 전 최고위원이 보여준 태도는 저는 상당히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뭐 그래도 윤리위가 저렇게 판단을 한다면 그건 뭐 윤리위가 저렇게 하는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멀쩡한 범죄자도 재판을 하지 않고 그렇지. 그리고 있는 나라에서 뭐 이게 뭐 근데 과연 정상으로 돌아가는 구석이 한 군데도 없구나. 세상이 다 고장났구나. 뭐 그런 생각입니다. 아이고 참. 그 징계 얘기하니까 우리 김재현 최고위원이 정말 억울하게 징계받은 것가 갑자기 생각이 나요. 저는 갑자기 그 이야기 말씀하시는 아니 제가 이야기한 거는 그냥 그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올리는 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서 네. 그걸 주장한 분을 강하게 공격하고 비난하길래 네. 저는 반대입니다. 저는 욕하지 마세요. 이 이야기였는데. 그거 갖고 당원권 1년인가 정지당했잖아요. 예. 최고위원으로 있는. 예.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 징계를 취소하는 조건으로 예. 뭐 하여튼 예, 뭐 또 공천 얘기가 나왔는데 결국은 공천에서도 배제되고. 네. 하여튼 이것들이 그야말로 아주 정파 정치에 그냥 완전히 오염이 돼가지고 자기들 편이 아니다 싶으면 아주 가혹하게 죽이는데 지그들끼리는 저렇게 그냥 대놓고 뻔뻔하게 봐주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또 모의해서 네. 제가 그 최고위원으로 1등으로 당선될 때 그때 네. 저를 후보직에서 배제하려고 또 컷오프를 한 번 했어요. 근데 예. 그거는 물론 나중에 무의로 끝났죠. 그래서 네. 당내에 그런 세력들이 엄존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아직 도사리고 있어요. 그냥 저 상황이 이러니까 대가리 숙이고 있을 뿐이지 없어진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쨌든 제대로 된 이 청풍 운동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지난 그 전당대회 때 저도 신상필벌이 필요하다고 예. 누누이 강조했고 네. 그리고 당의 방침, 당의 당론에 배반하고 당론을 뒤집어엎고 네. 당내에서 내부 총질이나 하는 자들은 응징하겠다고 했는데 근데 이제 이 흐리멍텅한 윤리위가 있으면 어떻게 하느냐. 예, 윤리를 완전 개편하는 수밖에 없죠. 뭐 시간이 걸리더라도. 예. 네. 자, 그리고요. 그 이재명 대장동 일당들의 1심 재판이 나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갑자기 이것들이 뭐 정말 호떡집에 불난 듯이 대통령 재판 중지법을 한다고 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름도 재판중지법이 조금 좀 어감이 안 좋으니까 국정안정법으로 바꿔서 하겠다고 했는데 네, 네. 하루 만에 뭐 이재명의 뜻이라고 하면서 이거 안 하겠다고 했는데 이건 믿을 수 있나요? 저는 그 이재명 대통령의 뜻이다 하면서 강훈식 비서실장이 네. 발표한 내용에 예. 굉장히 답이 있다고 봅니다. 예. 지금 당장 법원에서 판결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네. 또 재판을 하려고 하면 그때 가서 이 법 통과시키면 되는데 뭐 때문에 미리 통과시키려고 이렇게 시끄럽게 하느냐는 거죠. 그렇지, 그렇지. 국정안정법이라고 했는데 국정이 안정되지 않는 거는 전과자이자
범죄자가 대통령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벌어지는 거예요. 예. 국정이 안정되지 않는. 그러니까 사실 국정을 안정시키려면 빨리 재판을 해서 끄집어내리면 되는데 네. 왜 이름도 국정안정법도 기분 나빴을 거예요. 나 때문에 그럼 국정이 안정되지 않는다는 거냐? 뭐 그런 이야기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대통령 입장에서는 나는 참 우아하고 멋있게 보이고 싶은데 그런데 이 법을 그냥 막 시끄럽게 해서 야당이 반대하고 하는데도 대통령 재판 중지법이라고 하니까 네. 지금 중지돼 있는데 뭘 또 중지법을 통과시키냐. 그리고 내가 지금 불안해하고 있는 것을 만천하에 공개를 하고 괘씸하다 이거죠. 아하. 조용히 하지 그냥. 조용히 하면 해결할 수 있는데 이런 마음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이거는 사실 이재명이라는 그런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이 대통령을 하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고 예. 그걸 해결하는 유일한 길은 빨리 재판을 하는 건데 법원에서 먼저 이래 들어놓은 거잖아요. 예. 들어놓고 예. 이렇게 쫙 뻗었는데 대통령이 보기에는 법원이 지금 나한테 꼼짝 못 하는데 알아서 기는데. 예, 알아서 기는데 또 그게 그 법까지 만들려고 해서 시끄럽게 한다. 그리고 그보다도 제가 정무수석을 지냈잖아요. 이 대통령 정무수석실에서는 매달 또는 매주 또는 주요한 사건이 있으면 늘 여론조사를 하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모르는 여론조사가 있었을 겁니다. 저것들이 있겠지. 예, 당연히 거의 뭐 실시간으로 조사를 한다고 보면 되거든요. 네. 이게 아마 대통령 재판 중지법이 문제가 되니까 여론조사를 했을 텐데 아마 국민의 7, 80%는 네. 그냥 재판 받아라 임마 이런 여론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예, 그러니까 이거 괜히 긁어부스럽니다. 차라리 조용히 해라. 그런 게 나왔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저희들도 지금 정기조사를 시작했는데 그거 꼭 물어봐야 되겠어요. 네. 그리고 정청래 대표는 거꾸로 예. 그 당내에서 이제 정청래 대표가 임명해서 정청래 대표의 뜻에 따르는 사람이 박수현 수석 대변인이거든요. 예. 박수현 수석 대변인이 언론에 나와서 그 이야기를 했어요. 정청래 대표가 늘 이재명 대통령하고 텔레그램으로 이 범죄가 뭐 있는 건지는 몰라도 이 보안성이 좋은 텔레그램으로 수시로 이제 지그들끼리 예, 주고받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의 뜻을 가장 잘 알고 나서서 일을 하려고 한다는 거죠. 예, 겉으로는 뭐 명청대전이니 이래도 대통령한테 거스르지 않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가 봐요. 아니 정청래가 바보입니까? 이재명이가 반대하는 걸 지가 먼저 총대매고 나서게. 예. 아마 근데 이제 정청래 이 사람이 좀 오버하는 오버하는 좀 있지. 오버도 예. 하고 그냥 더 뭐 막무가내로 하는데 아마 대통령이 재판 받기 싫어하고 교도소 가기 싫어하고 겁내고 있는 걸 누구보다도 이제 많이 아니까 차제에 좀 더 하면 뭐 내가 온몸을 불살라서 이걸 해보겠다 하고 나섰다가 이제 밉상. 예, 그럴 수가 있겠네요. 예, 사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느 정권이나 뭐 최소 일주일에 한 번씩은 대통령 지지도 조사나 주요 현안에 대한 여론조사를 계속하죠. 네. 예. 그래서 아마 여론조사에서 아주 안 좋게 나왔을 겁니다. 그러니까 놀라서 갑자기 이렇게 한 거고 이게 대통령 재판 받지 않도록 하겠다는 게 막 하루 이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갑자기 이래 나오는 거는 예. 이제 화들짝 놀랐을 겁니다. 이게 아마. 시작된 게 지난 5월인데. 예. 예. 그래서 이거 아마 이제는 그렇다면 우리가 법을 또 통과시키려고 해야 되나? 그거는 아니고요. 예. 이건 정의에 반하는 법이고 말도 안 되는 법이죠. 검찰이 김정숙이 옷값 특활비 의혹 사건 경찰이 무혐의한 것. 관봉권은 확인이 됐지만 이게 특활비인지는 입증이 안 된다고 하면서 무혐의를 했어요. 이걸 다시 수사하라고 한 거죠. 이게 이 수사를 보면 경찰이 얼마나 또 슬슬 기면 수사를 했는지가 나오는데 이게 고발당한 게 2022년 3월인가 그래요. 예, 서민위에서 그때 고발했습니다. 그때 고발을 했잖아요. 그리고 고발인 진술을 한 2달 후에 진술안 받고 처박아 놨다가 금년 5월 이후에 이제 대통령 탄핵 무렵에 수사를 시작한 거거든요. 네. 그러면 저는 첫째 가슴을 치는 게 윤석열 정권은 뭘 했냐는 거죠. 경찰에 대해서 왜 수사를 이거 하도록 못했느냐는 게 첫째 문제고 두 번째는 수사 과정도 아니고 그 전에 언론에서 이게 뭐가 나왔냐면 이게 김정숙 여사가
300벌 정도 옷을 예. 샀는데 관봉권으로 샀다는 거예요. 네네. 그리고 그 관봉권이 사진이 찍혔어요. 예. 그리고 그 목록이 옷을 뭘 샀는지가 목록이 다 나왔어요. 이게 맞춤복이기 때문에 딱 나왔단 네. 말이에요. 그러면 그 돈이 어디서 나왔느냐 이걸 추적을 해야 되는데 네. 경찰이 그걸 그 김정숙 여사한테 물어본 것도 아니고 그때 당시에 청와대에 근무했던 문재인 청와대에 근무했던 뭐 무슨 디자이너 딸. 예, 뭐 그런 사람이 그냥 그거 김정숙 여사 개인 돈으로 샀다더라 뭐 이 내용이 언론에 공개되고 한 게 있는데 네. 그러니까 그러면 대통령 기록물에 혹시 그거 저 특수활동비로 옷값을 지불했는지 확인해 보겠다고 하면서 예. 대통령 기록물 보존소에 네. 이제 압수를 했다 이 주장이에요. 네네. 아니 천하에 아무리 문재인 정권이 엉망진창이라 하더라도 자기들이 대통령 특수활동비로 영부인 오산동 그걸 영수증 첨부해가지고 붙여놨겠습니까? 아니 제정신이 아니죠. 그리고 특수활동비라는 거는요 그런 증빙을 할 필요 없이 그냥 쓴다는 돈이에요. 네, 맞아요. 그러면 예. 경찰이 그걸 수사한답시고 대통령 기록물 보존소에 압수수색이 했다는 것 자체가 그냥 우리 헐리우드 액션이라는 말 하잖아요. 네, 헐리우드 우리가 할 도리를 했습니다 하고 기록 남기려고 한 거지. 그거 있잖아요. 헐리우드 액션을 페널티 에어리 안에서 하다가 걸리면요. 그거 퇴장이에요. 근데 하여튼 이게 지금 퇴장도 아니고 이게 지금 하여튼 경찰이 그렇게 수사를 해보니 근거가 없더라는 거예요. 근거가 없지 당연히. 그리고 그러면 근거는 찾는 게 지그들 일인데. 그래서 그러면 자 김정숙 여사가 자기 돈 줬다 하니 검찰의 이야기는 그렇잖아요. 김정숙 여사가 자기 돈을 줬다 하니 어디서 줬는지 근거를 찾아봐라. 그 기본이잖아요. 그러면 김정숙 여사 또는 뭐 문재인 대통령의 계좌 추적이라도 해가지고 이게 한두 푼이 아니니까. 그렇죠. 옷 한 벌이 뭐 바지 한 벌이 100만 원 넘고 뭐 이렇더라고요. 그러면 그 돈이 어디 공중에서 떠내려온 건 아니고 예. 자기가 돈 줬다니까. 그거 나왔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라도 수사를 해야 되는데 그거는 그쪽은 가지도 못했어요. 가지도 못하고 대통령 기록물 보존소 가가지고 혹시 있습니까? 물으니까 없다 하니까 그냥 돌아온 거죠. 그리고는 대통령의 특수활동비로 지출된 근거가 없다라고 하면서 이제 무혐의를 하려고 검찰에 보내니 검찰이 해도 너무한다. 우리도 먼저 엎어져 있지만 너희들은 좀 너무 심하다. 예, 알겠습니다. 아니 그래도 정도껏 해야 되지 않느냐 뭐 그 이야기죠. 예. 그리고 명백한 게 그러니까 의심은 가는 거죠. 이거 AI에 물어보면 챗GPT에 물어보면 아마 답을 그리 할 것 같아요. 관봉권이라는 돈을 쓸 수 있는 사람은 굉장히 한정돼 있어요. 솔직히 저도 구경 못했어요. 네. 우리가 흔히 은행에 가면 띠지로 이렇게 은행 띠지로 가로 세로 십자로 묶어서 그 세뱃돈 주려고 가면 네. 뭐 신권 네. 신권 주는 거 있잖아요. 그걸 모아 가지고 비닐 포장을 하고 여기에 관봉 저 인증을 한 그게 따로 있답니다.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은행에서 부탁해갖고서 새 돈 하는 그거하고 또 다른 거지. 그걸 뭐 열 묶고 모으면 5천만 원 아니겠어요? 500만 원 10개. 그러면 거기에다가 다시 포장을 해서 여기는 헤아려 보지 않아도 됩니다. 조폐공사 도장 찍은 거예요. 아하, 예. 그러면 이거를 저도 구경을 못했거든요. 네. 그러면 이거를 이제 보통 기관에 앉아가지고 한국은행에서 받은 돈을 헤아릴 수가 없잖아요. 예. 이거는 안 헤아려도 된다. 아하, 그건데 그거를 쓸 수 있는 사람이 그럼 김정숙 여사가 은행에서 돈을 찾았는데 은행에서 영부인이니까 관봉권으로 줬나? 그렇다면 계좌 추적이 나올 거 아닙니까? 알겠어요. 그러면 김정숙 여사가 아무리 대통령 영부인이지만 대통령의 그 특수활동비를 마음대로 쓸 수 있나요?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불러서 물어보기라도 해야 되잖아요. 예. 그래요. 이 사건은 이제 검찰이 다시 재수사라고 경찰에다가 요청을 했으니까. 근데 경찰도 어쨌든 조금은 움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어요. 하는 척 또 할 거예요. 또 하는 척 하겠죠. 예. 자, 그 계좌 추적하라 했으니까 또 계좌 추적을 또 하는 척을 해야 될 텐데 어떻게 하나 저 사람들이.
한 2년 또 걸릴 거예요. 에이펙 갖고 뭐 엄청 저 장사를 잘했다고 떠들어대던데 어떻게 평가하세요? 물론 저는 에이펙을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에이펙을 열고 국력을 신장시키고 국위를 선양하는 그런 기회로 삼은 것은 그것은 윤석열 정권이 준비를 했죠. 물론 진짜 고생하면서 유치하고 준비했죠. 그리고 준비 일선에서는 경상북도 그리고 경주시에서도 준비를 많이 했고 제가 작년에 이철우 경북도지사하고 저 안동 그 도청에서 인터뷰한 적이 있어요. 그때 저는 사실은 이제 다른 얘기를 좀 물어보러 갔는데 이철우 지사는 에이펙 얘기만 내내 하더라고. 완전히 거기 좀 꽂혀 있었어요. 그게 또 이철우 지사님이 개인적으로 조금 몸이 불편하신데도 불구하고 경주에 가셔서 직접 현장 지휘도 하고 했어요. 이게 국제 대회를 하는데 경주 같은 크지 않는 도시에서 그 국제 행사를 하는 건 굉장히 어려워요. 숙소 같은 게 마땅치 않거든요. 오죽하면 그 한 2천여 명의 그 사업가들 그 기업인들의 숙소를 마련하기 위해서 도저히 안 돼서 포항 앞바다에 크루즈선을 띄웠어요. 그래서 그만큼 경주에서 포항은 그저 한 40분이면 가니까 그렇게까지 해서 준비도 하고 했는데 그런데 이제 홀라당 그냥 쏙 빼먹은 분은 따로 계시죠. 죽 써서 개 줬다고 지금. 뭐 죽이 아니고 이거는 큰 한상을 치는 거죠. 근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사실 우리가 바랐던 거는 그동안에 트럼프 대통령하고 관세 협상이 제대로 되지 않고 또 중국하고도 뭔가 불편함이 많았거든요. 그러면 이걸 이번 기회에 또 해결도 하고 하기를 바랐는데 물론 지금 한미 관세 협상이 끝났다 잘 됐다라고 막 발표해서 우리도 다 그렇게 기대도 하고 있는데 근데 공개를 못 하고 도리어 국회에서 특별법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한미 그 협상이 되었으면 이게 일종의 조약이거든요. 협상문 이것이 의정서든 뭐 그러면 이게 이제 뭐냐면 이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이행을 해야 되는 의무가 있어요. 그럼 이게 국민에게 재정적인 부담을 줄 수 있는 그런 협정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의결을 거치도록 그게 헌법에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걸 하지 않고 특별법을 만들어서 퉁치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한미 간에 무슨 협상이 있었는지 이걸 공개를 하지 않으려고 하고는 이걸 이행하기 위해서는 특별법을 만들면서 뭉뚱그려서 대통령한테 무슨 저 권한을 주고는 대통령이 마음대로 재정 지출하게 해놓으면 결국 국민들은 내용은 모르고 주머니에서 돈은 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되죠. 아니 근데 이 이재명이는 왜 트럼프하고 한미 정상회담을 해도 시진핑하고 한중 정상회담을 해도 무슨 공동 성명을 못 내요? 이제 가서 뭐 쉐쉐 이 소리만 하고 나니까. 글쎄. 그래서 내용이 없는 거죠. 내용을 공개를 하면 이런 일을 하려고 우리가 저 당신을 거기 보냈냐 이런 소리를 들을까봐. 그렇죠. 저는 그래도 제발 그 쉐쉐 소리는 시진핑한테만 하지 또 트럼프한테 가서 잘못해서 쉐쉐하면 안 되는데요. 그건 yes, thank you 이래야 되는데. 지금 연합뉴스 속보인데요. 국민의힘이 이재명의 시정연설을 보이콧하기로 했고 그리고 추경호 원내대표에 대한 영장 신청에 대한 규탄 대회를 하기로 그렇게 했다고 지금 막 속보가 떴습니다. 과거에 보면요 이럴 때 꼭 한두 사람이 또 들어가서 앉아 있고 뭐 어쩌고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저 벌떡 일어나 갖고서 박수도 치고 박수라도 치면 다행인데 또 그래도 또 나중에 후환이 두려우니까 일어서서 삿대질 한번 하고 저는 여기서 오히려 투쟁했습니다 하고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안 모시기 얘기하는 거예요 혹시? 근데 그게 아니고 제가 20년 동안 국회에서 보면 17대에도 그런 사람이 있었고 18대에도 있었고 꼭 한두 명이 있어요. 각 국회 때마다. 그리고 결국에는 나중에 김모 의원은 이미 민주당으로 갔지만 또 가거나 또는 안 가도 강렬 자기가 또 그 민주투사처럼 이야기도 하고. 이번에는 좀 다
일치단결해서 국민들에게 우리가 얼마나 지금 이 단호하게 대응하는지를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네, 이제 국민의힘이 지금 추경호 대표에 대한 그 영장 청구를 규탄하는 대회를 지금 이제 하기로 했다고 하니까 우리 국민의힘 지도부시니까 빨리 보내드려야 되겠습니다. 마무리 한 말씀 듣겠습니다. 예, 저희들 더 열심히 싸워서 이재명 정권이 나라에 부담을 주고 국민의 삶을 파탄시키고 나라를 절단내는 이런 일을 좀 조금이라도 막아서 국민 여러분들 안심하고 살아가실 수 있도록 열심히 싸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한칼 김재현 최고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